다들 뭐 복식호흡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저. 복식호흡이 왜 중요하냐. 일단 뭐 어렵게 안 들어가고 그럼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폐활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나요, 안 좋나요? 일상생활 다 포함해가지고. 좋을 것 같은데. 좋죠. 달리기 할 때 폐활량 얘기 많이 하죠. 폐활량 좋으면 오래 달릴 수 있죠. 그렇죠. 맞죠? 그러면은 깊게 마시고 충분한 양을 들이킬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노래할 때도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 복식호흡이라는 게 결국에는 깊게 마신 호흡을 활용하려고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노래를 할 때 뭔가 고음 노래 같은 걸 딱 했어요. 높은 노래 아니면 빡센 노래를 했어요. 그때 보통 숨 쉴 때 어디가 땡기면서 점점 힘이 풀려가나요? 숨 쉬는 점점 쉬다가 점점 딸려가잖아요. 그러다 목 조이고. 그러다 목 조이잖아요. 왜? 힘 빠지니까. 여기 힘 풀리니까 점점 딸려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노래할 때 숨도 분명히 많이 쉬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모자란 느낌 들고 점점 목이 쪼여와. 자, 왜냐? 저번에도 아마 호흡 훈련할 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깊게 숨 쉴 때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펼쳐지면 숨이 들어오는데 자, 여기 힘이 빠져. 여기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 그러면 봐봐요. 땡겨져가 숨이 확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점점 딸려가. 처음에는 하면 쉬다가 갑자기 딸려가기 시작해. 그러면은 일단 숨이 점점 얕아진다는 증거잖아요. 맞죠? 얕아지면 어떻게 돼? 내가 충분한 숨을 쉬기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없죠. 점점 이제 그 충분한 숨이 확보가 되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 슬슬 이제 쓰일 수 있는 공간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막 복압을 준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복압을 줄 수 있는 공간까지 숨을 못 만들어 놨는데 그럼 딸려 올라갔어. 어딜 짭니까? 여기 짜죠. 고비. 진짜 가슴이랑 목만 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깊게 숨을 쉬는 연습을 충분히 해가지고 횡격막에 힘을 키워가지고 좀 더 이제 길고 유연하고 그리고 충분히 힘을 이제 유지해가지고 우리가 노래를 하려고 복식호흡을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흉식호흡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흉식호흡은 잘못된 거라 봐야 되나요? 뭐 복식호흡이 무조건 정답이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람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삶에 있어가지고 무조건 복식만 씁니까? 아니죠.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걷거나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복식 생각하고 숨 쉬어요? 아니요. 아니죠. 그냥 자연스럽게 숨 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자연스럽게 그냥 하고 편안하게도 숨 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노래로 가봅시다. 무조건 고음만 나옵니까? 아니죠. 그러면 저음 부분에 있어가지고 무조건 깊고 많은 숨을 쉬어야 돼요? 아니요. 아니죠. 기본적으로 저음 생각하면 우리가 숨 쉬는 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는 그냥 말할 때 느낌? 말할 때 느낌. 그럼 그때 막 무조건적으로 뭐 깊게 막 집어넣으려고 합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러진 않아요. 편하게 쉬잖아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노래하는 부분을 할 때는 가볍게 숨 쉬기도 해요. 근데 이제 단지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흉식은 막 가슴만 당겨가지고 이렇게 숨 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흉식으로 하더라도 횡격막을 쓰이잖아요. 가볍게 쉬더라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오픈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만큼 숨 딱 들이쉴 수 있는데 그럼 가볍게 쉬는 게 무조건 잘못됐느냐? 그건 아니죠. 이런 호흡이 필요한 노래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인 표현들이 많죠. 무조건 예쁜 소리 보여준다 만들어가지고 내는 소리만 쓰지 않잖아요. 막 감정적으로 격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걸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 그 얘기다 한번 해볼게요. 막 목을 안 다치고 최대한 건강하게 우리가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배우는 게 발성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막 스크래치를 막 쓰는 락 같은 노래 이거 잘못된 노래입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스크래치 왜 씁니까? 멋있게 보이려고. 그 노래를 표현함에 있어가지고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발성이 맞냐? 라고 하면 맞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 뭐 애매하고.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필요하니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흉식호흡 자체도 잘못됐다고 볼 수 없어요. 가볍게 쉴 수 있는 거예요. 해가지고 노래 부를 수 있죠. 그리고 깊게 마셔가지고 불러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거는 적재적소에 따라가지고 필요에 따라가지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복식만 써라 흉식만 써라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식호흡을 한다는 게 횡격막으로 호흡을 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횡격막을 통해 가지고 이제 횡격막을 이제 확실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오픈해주고 짜주고 오픈해주고 짜주는 연습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깊게 마시든 얕게 마시든 간에 결국에는 횡격막이 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횡격막이 지치니까 쓰이다가 점점 펼치지 못하고 딸려가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 훈련할 때 횡격막을 계속 이제 포인트를 주고 이쪽 운동을 해가지고 오픈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 운동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횡격막 운동이 진짜 눈에 안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되는지가 와 힘들어.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일단은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명치가 제가 여기에요. 네. 횡격막은 여기서부터 갈비뼈를 둘러싸가지고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네. 일단 편하게 몸의 긴장 딱 풀게요. 숨 한번 풀고 명치 한번 잡아볼게요. 그냥 한번 눌러보고 있을게요. 일단 뭐 힘주는 것도 없어요. 그냥 허리만 펴고 이따가 숨 한번 그냥 한번 쉬어볼까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퍽 튕기는 부분이 있죠. 거기가 횡격막이에요. 그게 횡격막 위치예요. 근데 해가지고 이제 쭉 늘릴 수 있는 사람이면은 자 여기만 그냥 손 대가지고 그냥 여기만 집중해가지고 입이라 생각하고 숨 한번 쉬어볼게요 하면 하고 숨 쉬고 오픈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여기를 인식 못하고 땡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때 많이 땡겨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법을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어. 땡겨지면 자꾸 들잖아요. 그러면 이때 일단 먼저 숨을 다 빼요. 숨을 빼는 이유는 숨을 마시고 난 다음에 애매하게 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숨을 마실 공간이 상대적으로 적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충분히 숨을 빼놓지 못한 상태에서 땡기려고 하니까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숨을 좀 마신 상태에서 애매하게 뺐어. 그러면은 남쪽 땡기기 애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야. 조그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얕은 호흡으로만 자꾸 숨을 땡기다 보니까 당겨지는 숨으로 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숨을 다 빼요. 네. 이때 팁을 좀 드리자면 길게 뽑는 것도 좋은데 처음에 조금 과감하게 많이 뱉어줘요. 근데 이 힘으로 끝까지. 다 뱉어요. 무조건.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다 뱉었다. 이때 말도 안 될 정도로 다 뱉은 다음에 코를 잡고 코로 숨을 땡겨요. 코 잡고 숨을 땡기면 여기서 갑자기 쫙 땡겨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럼 배가 어떻게 돼요? 말리죠. 그 상태로 참아요. 죽을 것 같을 때까지 참아요. 그리고 숨 쉬어. 그럼 배숨 어떻게 들어가요? 뽕 하고 열리면서 확 들어가죠. 네. 내가 감각을 못 찾겠으면은 숨을 다 뺀 상태에서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숨 참기 노래 할 때 있죠. 네네네. 그걸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숨을 다 빼고 난 다음에 끝까지 참다 보면 횡격막이 원래는 숨이 들어와가지고 땡겨져야 되는데 막혀있죠. 네. 주사기 이제 앞구멍을 막은 상태에서 당기면은 처음에 당겨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네. 이게 원래 펴지려고 하다가 당겨가요. 근데 이 당겨지는 힘이 숨이 들어와야 되는데 막혀있으니까 힘 때문에 당겨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계속 이 힘을 쭉 만들어진 상태에서 당겨지게 만들어놨다가 내가 숨을 쉬려고 이제 구멍을 딱 열어버린 거예요. 하면 순간적으로 여기 힘은 어떻게 되겠어요? 펼치려는 힘이 네. 강해져 있죠. 네. 빵 열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횡격막을 오픈하는 연습을 하는 게 정말 기초를 이제 좀 건드리셔야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내가 횡격막이 어떻고 이제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확 들이마시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명치부터 해가지고 횡격막이 오픈이 되면서 쫙 벌어지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느낌이 좀 익숙해지고 난 다음엔 아 이렇게 숨을 쉬어봐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숨 다 빼고 확 들이쉬면서 계속 그 감각을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호흡 잘 하면서 노래를 했는데 노래할 때 이제 좀 숨 쉬는 타이밍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뭐 제일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정말 숨을 어디 쉬어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악보를 다운받으면은 숨 쉬는 구간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 가수가 부른 노래를 처음부터 들으면서 이 사람은 언제 숨을 쉬는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노래에 맞춰가지고 숨을 쉬는 방법이.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직 이 정도 안 된다. 네. 그러면은 숨이 모자라면 그냥 쉬어요. 일단은 쉬어요. 일단은 쉬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길게 끌고 가는 길이까지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숨 타이밍을 맞추는 방법이 있고 나중에 이제 더 발전을 해가지고 뭔가 나만의 느낌을 내고 싶다 하면 사실 이제 같은 노래라 하더라도 사람들마다 느끼는 감정의 깊이도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감정의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슬프지만 무조건적으로 울지 않아요. 슬프지만 오히려 되게 초연해지고 차분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숨을 쉬는데 정말 이제 뭐 간단한 예시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를 한번 숨 구다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 상황이 말은 안 되지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는 표현을 만들고 싶으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하고 중간에 숨을 쉬어도 되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이때 숨 쉬어가지고 이 문맥을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만들어주는 호흡을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숨 언제 쉬느냐 이 질문 자체가 기초를 많이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이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숨 언제 쉬느냐 이런 고민 잘 안 해요. 보통 하다 보면 아 언제 쉬지?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아 이때 쉬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기초인 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앞전에 얘기했던 대로 일단은 숨이 모자라다면 쉬어요. 그러고 연습을 해. 그런 다음에 계속 이제 힘을 좀 기르고 계속 이 곡이 좀 익숙해지게 계속 만든 다음에 나중에 이 가수가 부른 것만큼 따라 부르려고 체크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만큼 끌었는데 아니면 이 사람은 이때 숨을 쉬었는데 그 부분 파트를 자꾸 이제 끊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호흡대로 맞춰가지고 연습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좀 더 익숙해지면은 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가지고 말이 되도록 하는 호흡.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숨 쉬는 것처럼 정말 이 말처럼 들리도록 하는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쉬는 연습을 해주면 훨씬 매끄럽게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호흡으로 감정을 표현해라. 그럼 이 호흡으로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이거는 이제 노래에 집어넣으려면 복잡할 거예요. 네. 무슨 말이지 이게? 어떻게 집어넣으라는 거지? 하는데 일단은 노래에 적용하기 전에 가사를 봅시다. 그 가사랑 이제 그 멜로디를 들으면은 어느 정도의 곡의 분위기가 감이 올 거잖아요. 네. 감이 오니까 일단은 그냥 그것들을 먼저 들어요. 하려고 하지 마요. 그리고 음정을 들으면서 그 가사를 복기하는 거예요. 어떤 감정일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 좀 두루뭉술하게 약간 이런 감정이지 않을까? 아, 이 사람은 기쁘구나. 아, 이 사람은 슬프구나. 이런 것들이 뭐 대략적인 틀이 있을 건데 그러면 일단은 예를 들어 슬퍼. 그러면 슬플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화가 났을 때도 어떻게 보면 좀 도드라지죠. 슬플 때, 화날 때,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들 때 하나를 이제 느꼈으면 거기에 있어가지고 내 경험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보통 슬프면 어떻게 하죠? 눈물을 흘리려는 어떤 호흡이 있을 거고. 그렇죠. 눈물을 흘리려는. 그리고 뭐 어찌할 바를 모르니. 그리고 너무 슬프면 오히려 초연해지는. 전체적으로 좀 처지고 처지고 한숨도 나오고. 이게 슬픔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벼광된 슬픔 있잖아요.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슬프다 못해가지고 사람이 멘탈이 완전히 나간. 오히려 멘탈이 나갔을 때는 격하다기보다 오히려 더 가라앉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 여러 가지들을 진짜 많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대강 이 감정은 뭔지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드라마를 봐요.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봐요. 트랜스포머 이런 거 말고 로봇 튀어나오는 거 이런 거 말고 때려 부수는 거 말고 진짜 감정적인 영화를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감정적인 영화를 봤을 때 아마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나 너무 티 이런 사람들 좀 노력을 해야 돼. 솔직히 좀 노력을 해야 돼. F가 되기 위해. 약간 저 사람 어떡해. 받아들이는 노력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처음에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만 보는 거예요. 그냥 그림만 봐도 아 둘이 싸웠구나. 아 저래서 저렇게 됐구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질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좀 두루뭉술하게 봐도 돼요. 일단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간접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들어와요. 괜찮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대리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것도 좋아요. 그런 다음에 뭔가 좀 더 심오해지고 싶다. 그러면 그 배역만 봐요. 저 배역 저기서 왜 화내지? 왜 울지? 그냥 그 배역으로서 그냥 간접 대리 경험. 대리 경험을 해가지고 내가 겪은 것 마냥 느낌으로 인해 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사이코패스나 아니면 이제 살인, 연기 솔직히 누가 직접 해봐요? 못 해보죠. 못 해보죠. 근데 그냥 그 영화를 통해 가지고 간접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아 이랬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거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새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나랑 비슷한 경험으로 좀 대입시켜 보는 거죠. 앞전에 이제 갑자기 사이코패스 얘기해가지고 좀 이상한 방향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긴 한데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 가지고 연인과의 이별 그리고 뭐 연인과 불화, 가족 간의 불화, 가족 간의 행복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내 인생에 있어 가지고도 대입시킬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드라마를 봐가지고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 내가 이랬으면 어떨까 했을 때 마땅히 잘 안 떠올라. 그럼 내가 이거랑 비슷한 경험이 있었나? 떠올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을 때 근데 그때 행복했던 것 같아 하면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냥 노래를 불러보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호흡적으로 뭐 어떻게 넣어야지 계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냥 불러보는 거예요.